여러분, 오늘 진짜 기분 나쁜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갑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아니면 스마트폰 뱅킹 앱 켜서 잔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여러분은 죽어라 일하셨을 겁니다. 사장님들은 쉬는 날 하루 없이 가게를 지키셨을 거고, 직장인 분들은 상사 눈치 보며 입에서 단내 날 때까지 야근하며 버티셨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통장 잔고는 늘 이 모양일까요? 세상에 돈이 마른 걸까요? 아니요. 한국은행에서는 매일 엄청난 양의 새 지폐를 찍어내고 있고,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동네 김밥집 사장님은 어제 소리 없이 문을 닫았고, 홍대나 명동 같은 화려했던 거리에는 임대 문의 현수막이 유령처럼 도배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그 실종된 돈의 행방을 쫓는 탐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장님도 힘들고 손님도 힘들다는데 그 중간에서 웃고 있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미친 듯한 폐업의 늪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오늘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내일도 모레도 왜 내가 가난해지는지 모른 채 그저 내 탓이오만 외치며 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내 소중한 돈을 어디서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생존 지도를 확실히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불과 10년 전인 2015년만 기억해봐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사실 지금보다 기술은 덜 발달했어도 공기 자체가 활기찼습니다. 주말에 백화점 가면 주차장 진입하는 데만 1시간씩 걸려도 다들 짜증보다는 설렘이 가득했죠. 맛집 앞에 줄 서는 건 기본이었고,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왔네 하면서도 퇴근길에 친구들이랑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치킨집 창업이 인생 2막의 진짜 희망이었습니다. 퇴직금 받아서 동네에 노란 간판 치킨집 하나 차리면 한 달에 매출 2,400만원 찍고 이것저것 떼도 내 손에 400만원, 500만원씩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웬만한 대기업 과장 월급보다 나았죠. 그래서 은퇴하면 치킨집이라는 말이 마치 정해진 공식처럼 유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홍대, 명동, 강남역 한번 가보셨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1층 상가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심지어 2층은 아예 유령 건물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문 닫은 가게가 무려 100만 개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하루에 2,700개씩 간판이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점심 먹고 커피 마시는 그 짧은 사이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가게 100개가 사라진 셈이에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아서 수조 원을 벌어도 그 돈이 여러분 동네 시장 상인에게 가는 데는 한참이 걸립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수 경제예요. 우리끼리 사고 파는 돈 말입니다. 대한민국 GDP가 1,7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900조 원이 우리가 밥 먹고 옷 사고 머리하는 민간 소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900조 원의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경제학에는 승수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동네 식당에서 10,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면 사장님이 그 돈으로 시장 가서 고기를 사고, 시장 상인은 그 돈으로 미용실을 가고, 미용실 원장님은 그 돈으로 아이 학원비를 내고, 이렇게 10,000원이 10번 돌면 지역 경제에는 10만 원의 가치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경제가 살아 숨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돌아요. 10,000원이 딱 한 번 쓰이고 사라집니다. 아니, 아예 쓰이지도 않아요. 왜? 지갑을 열 수가 없으니까요. 장바구니 물가 한번 보세요. 5년 전에 마트 가서 10만 원어치장 보면 카트가 묵직했습니다. 지금은요? 봉지 2개 담으면 끝입니다. 라면 80%, 계란 100%, 설탕 50%. 요리의 기본이 되는 재료값이 미친 듯이 올랐는데 사장님들이 가격을 안 올리고 배기겠습니까? 외식비는 더해요. 김치찌개가 9,000원, 짜장면이 8,000원. 이렇게 오르니까 밖에서 밥 먹기가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손님은 비싸서 안 가고 사장님은 손님 없어서 망하는 이 잔인한 악순환이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라는 거대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많은 분이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시는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어떻게 버텼습니까? 정부에서 대출해줬죠. 2019년에 700조였던 자영업자 대출이 2022년에 1,000조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올랐거든요.
2021년에 0.5%였던 기준 금리가 3.5%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시중 대출 금리는 7%를 넘나듭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집 대출 3억이 있으면 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뜁니다. 75만 원이 그냥 증발한 거예요. 75만 원이면 가족 외식 10번 할 돈입니다. 그 돈이 은행 이자로 꽂히고 있으니 누가 밖에서 밥을 먹겠습니까? 사장님은 손님이 없으니 가격을 또 올리고 손님은 비싸서 안 가고, 이게 바로 망하는 게 망하는 걸 부르는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의 실체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 사장님도 돈이 없고 손님도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여러분의 지갑에 꽂힌 세 군데 빨대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은행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2100조 원, 한 사람당 4천만 원씩 빚입니다. 이자로만 1년에 100조가 나갑니다. 은행들이 역대급 순이익 낼 때 우리 주머니는 털렸습니다. 두 번째는 집값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12억 원. 월급은 10년간 30% 올랐는데 집값은 100% 넘게 올랐어요. 젊은 사람들 월급 절반을 월세로 냅니다. 돈이 동네 상권으로 흐를 틈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 네이버. 수수료로 매출의 30%를 가져갑니다. 사장님은 뼈 빠지게 닭 튀겨서 플랫폼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 번째, 지금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의 시간입니다. 무리한 빚을 내서 창업하거나 투자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자영업 생존율 30% 미만입니다. 10명 중 7명이 망합니다. 지금은 현금을 지키고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로컬 소비로 연대해야 합니다. 편리함 때문에 대기업 앱만 쓰면 그 돈은 지역을 떠나 본사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동네 구멍가게, 시장에서 쓴 돈은 그 사장님이 다시 옆집 식당에 가게 만듭니다. 돈이 동네 안에서 돌아야 우리 일자리도 지켜집니다. 세 번째,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금리 정책, 플랫폼 규제, 이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왜 힘든지 정확히 알아야 엉뚱한데 화풀이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탓도 손님 탓도 아닙니다. 구조가 망가진 겁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장사가 안 되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가? 아닙니다. 거대한 경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친 겁니다. 이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비는 언젠가 그칩니다. 하지만 우산을 쓰고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지갑이 다시 따뜻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어디서 내 돈이 새어나가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은행 이자가 나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플랫폼 수수료가 내 노동의 가치를 앗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집값이라는 거대한 환상에 빠져 내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는 건 아닌지도 돌아봐야 하죠.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구조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분명히 새로운 길을 찾을 겁니다. 저 김 작가는 여러분이 그 소수의 생존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로컬에서 연대한다면 거대한 빨대 경제에 맞설 수 있는 작은 방패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100만 폐업의 숫자 속에 숨겨진 개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의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사장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오늘도 묵묵히 버텨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지금 당장 내 통장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파도를 넘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수비를 튼튼히 하고 주변과 연대하며 구조의 모순의 목소리를 냅시다. 그것이 지금 이 미친 경제 환경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자산 방어 전략과 플랫폼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로컬 마케팅 기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면 반드시 답이 보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또 누군가에게는 정신 번쩍 드는 경고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결될 때 빨대 경제의 힘은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마십시오. 다시 웃으며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무조건 살아남으십시오. 감사합니다.